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한 매도자들이 3개월 이상 매물을 낮춰 내놔도 팔리지 않자 거품 물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부동산 지표에서 20% 급락한 매물이 거래가 안 되고 미분양은 매월 2배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자치제 효과와 7일 연속 여름 폭등장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1시 초대형 사건 터졌다. 매도자마다 거품 물고 난리. 이 왕관,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아주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죠.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왕관을 쓸 날이 옵니다. 그때를 한번 잘 기다리세요. 전국 집값 붕괴와 미분양 심각. 자, 오늘 각종 지표와 국내의 상황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출이자가 늘고 집값은 떨어지고 영끌족이 지금 이중고에 떨고 있네요. 전국 집값 붕괴가 심각합니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한국부동산은 서울 5주, 강남 2주 연속 하락. 자, 미분양은 2배로 지금 증가했어요. 서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세 자릿수 몇백 대, 뭐 한 400개 정도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급증을 했죠. 아파트만 말하는 겁니다. 21년 64대 1이었던 게 지금 22년에 9.4대 1로 확 줄었어요. 즉 경쟁률이 확 줄었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또 집값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최고가, 자 여러분들 10여개 거래된 이 매물이 얼마에 나오느냐. 최고가가 12억인 아파트는 11.5억의 매물이 높게 나왔어요. 뭐 12억에도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잊지 마세요. 10억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두 번째, 경기 인천입니다. 한국부동산은 경기 인천 3주 연속 하락이에요. 미분양 수도권 약 2,921호, 엄청 많네요. 지방은 25,000이에요. 10배도 넘어요. 자, 다음 최고가 7억 매물. 이제 경기도 인천의 평균 가격이 7억이거든요. 7억이 거래됐다면 이 아파트는 매물이 6.5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습니다. 6억에도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매수자가 완전 사라졌어요. 충청권 볼까요? 한국부동산은 세종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대전 6주 지금 이제 한 몇 달 하락한 것 같아요. 자, 미분양 대전이 469개, 세종은 13개, 충청도 1832개. 최고가 5.5억. 충청권이 대충 5.5억이다. 이제 광역시하고 주요도시 중심으로. 그러면 매물은 5억에 포진되어 있는데 천만에요. 이거 4.5억에도 안 나가요. 세종은 더 심각해요. 이미 빠진 상태인데 세종은 5.5억이라면 지금 4억에도 안 나가요. 자, 이제 경상권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대구 15주, 울산 3주, 부산 1주 다시 또 연속 하락. 대구는 무려 미분양이 1031, 부산은 1975, 경상도는 전체적으로 16,900호로 전국 미분양의 거의 뭐 70% 이상을, 60% 이상을 경상도가 갖고 있어요. 특히 대구, 부산, 울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가, 경상권의 평균 최고가는 4.5억 정도 되는데 매물은 최고가 근처인 4.2억에 나와 있고요. 근데 거래는 3.8억에나 거래가 돼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래가 이렇게 안 된다. 두 번째, 한국 집값 최대 위기. 복비 얹어주고 집값 깎아줘도 살 사람이 없어요. 지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리듯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최저입니다. 22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1000건, 매월 1000건씩 밖에 안 돼요. 역대 최저. 매물은 또 제일 많아요. 22주 6만. 지금 22주 최대 매물이에요. 거의 2년 만에 최고로 많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최저고요. 그거는 자꾸 금매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수급지수도 90.6으로 100 한참 아래죠. 미분양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울 한 달 2배로 지금 늘어났고 전국은 27,974까지. 자, 금리 인상.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커요. 계속 지속되고 있죠. 기준금리 연말까지 3회 인상하면 대충 한 2.5%, 대략 2.5에서 3% 이 사이가 유력합니다.
그쪽으로 상향. 왜? 앞으로 물가에 중점을 둬서 기준금리를 짜겠다. 대출금리 5에서 8%. 보금자리는 무려 4.25에서 4.6. 보금자리가 2%대였던 게 한 1, 2년 전에 그랬죠. 근데 3도 넘고 이제 4% 위로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 자, 위험 자산이 붕괴되고 취약계층이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정말로 큰,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또 외자가 빠져나가니까 위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거품이 붕괴되고 있어요. 먼저 대상, 누가 위험하냐? 영끌한 사람, 갭투자 심하게 한 사람, 다주택자, 법인, 미분양을 매수한 사람들, 돈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위험 요인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장기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어요. 회복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2배 이상, 경기도 인천 2배, 3배, 4배 이렇게 뛰었죠. 언제부터 뛴 줄 아세요? 2020년부터 뛰었어요. 안 좋은 곳들은 21년부터 뛰었고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좀 좋은 곳들은 17, 18 이때부터 조금씩 올랐어요. 10년간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다가 이자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겠죠. 장기간 하락이에요. 위험 대책. 현재 차익이 적거나 차익이 별로 많지가 않다. 좀 손실을 봤어. 이거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난다. 그럼 팔아버려야 돼요.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좀 이렇게 복비도 더 주고 여러 가지. 매도자 매물은 쌓이는데 안 팔려서 거품 물고 난리. 금매도 안 팔려요. 지금 수도권에 20만 건이나 쌓였어요. 중개소 사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안 팔린다고 해서 자꾸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개소 사장님한테 복비나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왕 모시듯이 진짜 깎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팔립니다. 왜? 칼자루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 있는 중개소 단지 내하고 또 번화가 한 서너 군데 내놓으세요. 한 군데만 넣어놓으면 안 돼요. 3군데나 4군데. 그리고 수수료 2~3배 아예 그냥 세게 때리겠다고 하고 친분을 쌓으세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리고 자주,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음료수 들고 가서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중개소 사장님이라면 그분들 거 먼저 팔아주지 다른 거 먼저 팔아주겠어요? 바로 이 조건을 꼭 챙기시라고요. 시세보다 과감하게 낮추세요. 그리고 가격만 낮춘다고 잘 팔리는 거 아니야. 가격은 적당히 낮추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중개소 사장님들하고 밀당을. 좋은 매도 환경 조성을 하세요. 임차인을 아예 비워둬 버리거나 매도인이 거주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승계가 가능하다면 대출을 미리 갚지 마시고 대출을 놔놓고 그냥 파세요. 부동산 내부 외부 기본적인 건 좀 단장을 하세요. 그래야 방문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집만의 장점을 좀 적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주세요. 폭락장에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팔아야 돼요. 만약에 안 좋은 것들, 입지, 황금성, 투자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파세요. 하락 2~5년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올해라든가 적어도 올해 중으로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팔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람들, 폭락장에 매수하시고 갈아타기 하게 되면 2~3배 수익을 얻으니까 하락장에는 반드시 갈아타기 하셔라. 지금 갈아타기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가점이 낮아도 유망지역 청약만 골라서 넣으세요. 제가 아예 뽑아볼게요. 청약은 3기 신도시를 노리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해라. 자, 유망지역 청약만 넣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가점이 형편없어도요. 아무데나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누가 그래요. 분양가 밑으로도 집값이 빠지나요? 30%도 빠져요. 분양가에서. 불과 2020년에 평택이라든가 파주에 여러분들 특히 평택 같은 경우 보시면 뭐 평택만의 문제이죠. 시흥, 뭐 화성, 오산 등등등등 분양가 3억대밖에 안 되는데도 막 5천씩 빠졌어요. 그게 지금 7억가예요. 지금은. 그런 거 왜 잡아요? 이미 올라왔는데. 아무튼 2020년은 금융위기도 아니잖아요. 집값 폭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4억짜리도요.
거의 20% 30% 빠져요. 뭐 5천만 원 이상 빠집니다. 1,000만 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팔려요. 자, A급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전체 또는 강남이라든가 뉴타운, 서울 전체하고 강남 뉴타운 500세대 이상이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이게 분양가가 중요해요, 서울이. 그러면 A급이에요. 분양가 높으면 꽝입니다, 꽝.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 다음, 이건 분양가 웬만하면 뭐 상한제 적용을 안 하더라도 쌀 거예요. 교산, 광명, 시흥, 복정, 유래 다 성남 쪽이에요. 신촌, 낙생, 그 다음에 과천, 수방사, 용인, 구성, 플랫폼시티, 청계, 의왕시죠. 그 다음에 창릉, 고양시, 구리, 진건, 이 두 군데가 또 분양을 하죠. 이제 B급지, 두 번째 좋은 곳들, C급까지는 좋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시흥, 하중, 왕숙, 장항, 고양시 장항. 자, 수도권, 지방, 대단지, 중저가구 아주 특급이다. 여기는 누가 봐도. 그런 데는 괜찮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C급지 보자고요. C급지까지도 괜찮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운정은 GTX 근처는 B급까지 올라와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정, 회천, 검단, 구월, 하중, 거모, 신길, 다 여기 시흥시 근처죠. 군포, 대함이, 진접, 진안, 봉담, 화성 쪽이죠. 자, 좀 사이드 쪽이긴 한데 얘들도 괜찮다고요. 뭐 나쁜, 얘들보다는 좀 밀리지만 대신 분양가가 싸잖아요. 다 따블은 갑니다. 3기 신도시. 그런데 이 D급지는 하지 마세요. 수도권의 지방에 그냥 재개발 또는 나홀로 뭐 그냥 그저 그래. 분양이 고분양가야. 이런 거 왜 넣어요? 이거 70% 좋지 않다고 했어요. 얘들이 바로 하락장에 마이너스 10에서 30%까지 분양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GTX 아파트 거품 대폭 나간다. GTX는요, 우선 만약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왜? 많이 올랐어요. 다른 곳들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다른 곳이 10억 줬다면 GTX는 14억까지 뛰었거든요. 당연히 거품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또 GTX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GTX를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은 나쁜 거 맞아요. 많이 빠지니까. 근데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왜? GTX니까. 다음에 서울 접근성이 빠르니까. 자, 상투였나? GTX 들썩였던 의왕.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망. GTX 아파트 전망. GTX 호재. 다른 아파트보다 급등해서 예를 들어 3억짜리가 10억까지 간 곳들이 수두로 갑니다. 하락장 거품 붕괴 다른 곳보다 폭락을 해요. 예를 들어 10억이 5억까지 무조건 빠져. 얘는 반토막이. 근데 개통보다 상승장에 신고가를 찍는다. 뭐 이게 GTX가 개통됐다고 신고가 찍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값이 서울까지 다 상승장으로 돌아섰고 꼭지 찍을 때 막 날아가겠죠. 그때 5억짜리가 10억 이상 갈 거예요. 아마 14억까지 가지 않을까. 왜? GTX니까. 그래도 지금 잡지 마세요. 하락장에 잡으세요. 자, 이제 지역. GTX 폭락 지역을 지금 봤더니 수도권 북부 외곽, 파주, 양주, 동두천, 마석 지금 난리 났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남부 외곽 지역, 송도, 동탄2, 안산, 상록수 쪽 팔리지도 않습니다. 또 수도권의 중심 지역, 의왕, 수원, 안양, GTX 근처 아예 폭락해갖고 팔리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자, 최근 사례 볼까요? 의왕 푸르지오 마이너스 4억, 인천 한양수장이 마이너스 5.4억, 동탄역 시범 하나 마이너스 3억, 안산 건건 이편한 수장 마이너스 2.3억, 안양 인덕원 삼성 3억 마이너스 3억, 송도 더시아 버스트 마이너스 2억. 이거 GTX 인근의 지금 폭락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 입지가 안 좋은 곳일수록 늦게 뛰고 회복이 느리다. 뭔 말이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강남 개포, 서울 마포, 그 다음에 수원 영통, 파주 금천. 이게 뭔 말이냐? 갈수록 입지가 안 좋죠. 자, 입지가 좋은 곳들은 먼저 뛰고 오랫동안 뛰어요.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을수록 늦게 뛰고 그냥 막판에 뛰어요. 보자고요. 자, 강남 개포 2016년에 올라간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정치하다가 물론 조금씩 올랐어요. 14년부터. 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뛴 거 16년. 올해도 뛰네요. 그 다음에 서울 마포, 레미안 공도. 여기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제 한참 좀 흥부를 좀 많이 하죠. 이때도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씩 올라갔죠. 17년 강남보다 무려 1년 이상 차이가 나서 이때부터 날아가네요. 그쵸? 자, 이제 수원 봐봐요. 이게 14년부터 이렇게 뭐 거의 얘는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년
언저리 좀 18년 말 19년 이때 뛰기 시작합니다. 벌써 올라간 화살표를 봤더니 서울 마포보다 훨씬 늦죠. 그런데 파주 금천 보세요. 얘는 무슨 올라가기는커녕 14년에 하락장도 아닌데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봐보면. 그리고 20년 9월 달부터 뛰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입지가. 같은 경기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외곽이라 그래요. 지금 경기도의 70%가 이 파주 금천하고 비슷해요. 모양이 70%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강남은 2년 만에 뛰었는데 마포는 한 3년 만에 뛰었고 폭락장 바닥에서. 자, 수원은 한 4년 만에 뛰었고 파주 같은 데는 5년도 넘게 있다가 뛴 거예요. 물론 여기 앞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건 제가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말은 다음에도 이것도 통용할 거 될 거예요. 왜냐? 이 순서대로 뛸 거예요. 지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보다 더 안 좋겠죠. 파주 금천보다. 물론 지방도 광역시 좀 좋은 데는 얘보다 먼저 뛰겠죠. 수원만큼 비슷하게 뛰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얘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1시 세계부동산 분기 뉴스. 광란의 파티 끝났다. 집값버블 1, 2위 국가. 세계부동산 분기 집값 1회 3위. 자, 1위 캐나다. 전국 마이너스 6.3. 토론토 마이너스 8.9. 뉴질랜드 2위. 전국 마이너스 3.5. 웰링턴 수도죠. 마이너스 9.4. 그 다음에 3위는 스웨덴인데 4위는 호주인데 멜버른 등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임해놨거든요. 자, 외국인 제한까지 두어가지고 많이 빠져요. 미국, 중국 보실래요? 미국 사상 4월 달에 사상 최고치로 뛰었어요. 그러던 게 갑자기 5월 달 들어와서 뚝 끊겼어요. 1년간 21%나 뛰었는데 지금 거래가 561만 건 2년간 최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폭락하니까 부동산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하락이 지속되고 미분양이 4년 만에 최고예요. 왜? 이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헝다라든가 이런 게 분기되고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거죠. 한국, 우리나라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 자, 원자재 물가 공급 부족인데 집값이 떨어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원자재 올라가는데 집값 떨어질까? 자, 원자재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집값은 올라간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중요 건축비 비중 낮다. 뭔 말이냐? 땅값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건축비 비중은 30%밖에 안 돼요. 30%라고 했어요. 그 땅값하고 뭐 인건비라든가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건축비 올라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얘가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 뛴다. 그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뛴다. 자, 반론. 집값 반토막 폭락했을 때도 물가는 뛰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도 물가는 물론 약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꾸준히 뛰었다고요. 결론. 분양가로 과욕 부리다가 미분양, 떨이 분양 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그래서 밑으로도 빠져요. 고분양가로 때려버리잖아요. 그 고분양가로 오히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부도난 경우 많잖아요. 집값 하락할 때. 공급 부족. 그러니까 분양 공급 늦어지고 입주가 특히 부족하니까 뛸 거다. 서울이 언제 입주가 막 넘쳐난 적 있어요? 경기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3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2010에서 2014년 폭락장에 분양 공급 부족했어요. 오히려 이때는 진짜 분양도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2007, 6, 7, 8 이때 많이 했어요. 폭등장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17, 18, 19, 20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 뒤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결론. 부동산은 집값 거품 여부가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하다. 부동산 폭락장에 규제 해제를 하는 곳이 6가지나 있어요. 먼저 뭐가 해제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규제가 강화되는데 세금 규제가 없어져. 많이 사라져.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승장에 강화되는데 하락장에 완화. 꼭 기억하세요. 아,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하락장에는. 대출 규제도 없어져요. LTV, DTI, 뭐 DSR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 폭락하면요. 건설회사 살려야 돼요. 건설사. 그러니까 아마 80%까지도 대출해 줄 거예요. 금리가 좀 올라갈지 몰라도. 상승장 강화, 하락장 완화. 거주 규제. 자, 투기과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나누는데 집값 1년 정도 떨어지면 다 없어져요. 거주 다 없어져. 상승장 강화, 하락 완화. 청약 규제? 자, 지금 자격 어떻게 지금은 세 주밖에 안 되고 전매 제한도 뭐 7년, 10년
최소한 등기 후 전매. 대출도 안 나와요. 10억, 9억 넘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9억 넘든 10억 넘든 폭락장에는 5% 계약금으로 무이자로 가요. 지금 이미 안 좋은 것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용적률 최초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요. 하락장에는 어서 하라고 그래요. 60층까지 허락해 준다고. 근데 안 해요.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일반 분양, 미분양 날까봐 조합원들이 안 하는 거야. 분양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타 규제, 다주택, 뭐 임대주택 사업, 분양가, 전세 모든 규제는 상승장에는 강화되고 하락장에는 완화된다. 그걸 잊지 마세요. 1억 지금 투자하면 쪽박, 폭락장에 투자하면 대박?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갭 투자, 빌라 이런 걸로 1억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5년에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또는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4억인데 2억 손실 받고 자기 돈은 1억밖에 없는데 오히려 돈이 모자라. 물론 1억이 떨어지면 1억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4억은 무조건 1억은 떨어집니다. 재수 없으면 2억 떨어지고. 그런데 오히려 하락장에 자 50% 떨어졌어.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억 갖고 5억짜리 잡으세요. 1, 2억 갖고. 갭투자로. 실거주도 폐지됐는데. 그러면 자 5억 갖고 5억이 15억으로 될 거 아니에요. 10억에서 끝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1억 갖고 10억을 벌었으니까 차이 10억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를 먹었네요. 왜 이렇게 합니까? 기다리세요. 이거는 40년간 패턴이야. 그런 식으로 주식도 지금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폭락장에 경제위기 터질 때나 한번 생각해요. 비트코인도 지금은 좀 올라가봤자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금리 인상에다가 분위기도 안 좋고. 얘도 역시 금융위기 때나 하세요. 자 이제 대단지를 골라라. 적으면 덜 떨어지지만 덜 오른다. 뭔 말이냐. 자 개포동 7단지 3단지 여보세요. 13억 8천짜리가 어우 7억 5천 되게 많이 빠졌네요. 이게 대단지거든요. 개포동 7단지. 근데 역삼동 경남 아파트는 뭐 200세대밖에 안 되는 건데 5억 6천이 5억 4천 떨어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얘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런데 덜 떨어진다고 해서 나올러가 좋은 게 아니야. 얘들은 별로 안 좋아. 왜냐 여기 보세요. 자 송파동 가락 3익 맨션 31평. 얘 대단지네요. 936세대. 얘 5억 5천짜리가 20억까지 날아가 버렸네요. 그런데 현대 33평 나골로 아파트 그 243세대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야. 근데 5억 2천이 13억. 누구는 거의 가격 비슷한데 20억으로 가는데 누구는 13억으로 가. 꼭 무조건 대단지 잡아야 돼요. 덜 떨어지지만 뛸 때 많이 차이 나죠. 자, 부동산 폭락장의 갭투자 수익 사례. 서울 경기 아파트 갭투자.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가 반토막 난다. 그럼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 아파트는 4억 갖고 갭투자합니다. 지금은 20억짜리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야 할 거예요. 돈이. 떨어질 때는 4억이면 돼요. 그럼 10억 아파트가 다음에 20억 회복하고 30억으로 갈 거예요. 현재 20억 아파트는 10년 후에 30억으로 갑니다. 물론 하락장에 10억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10억이 30억으로 갔으니까 4억 투자해갖고 20억 버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 3기 신도시 분양권 미분양 5억 분양가로 12억 정도 뛸 거예요. 아마 2배 이상 뜁니다. 3기 신도시 이런 데는. 그러면 순수익이 거의 7억이잖아요. 금매 플러스 이런 거 잡으세요.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하나 잡으시라고요. 좋은 거. 다른 곳들은 5억짜리가 잘해야 8억 정도 가요. 순수익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 투자하는 것과 같은 돈으로 투자했을 때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고 일본 주택이 보이는데 일본 짝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뭐 일본은 잃어버린 3, 40년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펀드멘탈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금리 인하와 무한 양적 완화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의 거품이 급등하였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으로 위험자산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고 물렸다면 잘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